부재의 시작. 서울의 늦은 밤, 사무실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파란불이 윤서의 얼굴을 비춥니다. 33세 윤서는 오늘도 마지막까지 남아보고서를 다듬고 있었어요. 손끝에는 피로가 묻었지만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완벽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죠. 사무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윤서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커피잔과 서류가 흩어져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윤서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김정숙 씨, 어머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분께서 한번 확인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천천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저 사람은 늘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잖아.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빌딩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불빛 아래 윤서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번졌어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창밖을 보았지만 마음속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엄마가 소리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말대답만 하니? 너 같은 애는 몰라. 어린 윤서는 문 앞에 웅크려 울고 있었죠. 그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에 모서리가 찢겨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 부분이 희미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사진을 서류 밑에 넣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경찰서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가봤자 또 싸움이겠지.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었는지 유리창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윤서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른 것 같은 착각이 스쳤습니다. 윤서야 어릴 적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상한 애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넣고 손끝에 닿은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눈가엔 피곤이 아닌 묘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윤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또 나를 흔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된 기억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집.
고향 마을 입구는 저녁 안개에 잠겨 있었어요. 윤서는 차를 천천히 몰고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비포장길이 바퀴 아래에서 서걱거렸어요. 낡은 대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숨결처럼 들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빗물 고인 양동이에서 모기가 일었습니다. 윤서는 구두를 벗고 현관턱을 넘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짧게 기침을 했어요.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 사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식탁 위 찻잔 2개가 식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잔은 이불 댄 자리가 선명했고 다른 잔은 그대로였어요. 냉장고 모터가 낮게 윙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지 위 검은 매직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 이제 이해해. 글씨는 다급했고 획마다 힘이 불규칙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사람의 흔적 같았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장식장 유리는 금이 가 있었고 카펫 아래엔 얇은 유리 파편이 숨어 있었어요. 윤서는 발끝으로 조심히 밀어냈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에 낡은 금속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음까지 번졌어요. 엄마의 방은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얇은 커튼을 들추며 서랍 위 먼지를 날렸어요. 서랍에는 약봉지와 작은 수첩, 그리고 접힌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서라는 이름이 단정히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잠시 손을 떼었습니다. 이걸 지금 열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윤서는 창틀로 다가가 바깥을 보았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어요. 그때 마당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정훈입니다. 윤서는 현관으로 나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 특유의 느린 걸음과 조심스러운 눈빛이 보였어요. 정훈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괜찮으셨어요. 다만 요즘은 자주 놀라셨죠. 엄마가 누구를 피했나요? 가끔 골목길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 오는지 지켜보듯이요. 정훈은 대문을 닫고 마당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익숙하면서도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거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정훈은 벽에 글씨를 보고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는 입술을 다물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정숙 씨 글씨 같네요. 말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식탁에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둘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요. 손님이 왔을 수도 있죠. 정훈은 찻잔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윤서는 방으로 돌아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가장을 쓰다듬었어요. 봉투는 오래 보관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봉인을 뜯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심스레 뒤로 물러서는 느낌이었어요. 정훈 씨,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세요? 어제 새벽에만 통화했습니다. 잠깐만요라고 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햇빛이 스쳤어요. 불안이 그 손끝에서 오래 머무는 듯 했습니다. 윤서는 거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머리핀, 굽이 다른 슬리퍼, 벽에 걸린 헝겊 가방. 하나하나가 생활의 흔적이었어요. 그 흔적이 오늘따라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이 주인을 잃은 산책길 같았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서에 먼저 가보시죠. 신고 기록과 인근 CCTV를 확인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윤서는 봉투를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작고 단단했어요. 집을 나오기 전 그녀는 벽의 글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이해해. 그 문장이 맥박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대문을 닫자 삐걱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이 잡초를 가볍게 스쳤어요. 윤서는 차 문을 열며 뒤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 창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훈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엔진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길게 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집이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서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가방 속 봉투가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도로가의 가로수가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차창에 반짝였다 사라졌어요. 윤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예요? 정답은 아직 멀었지만 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을의 소문.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마을의 공기는 느리게 흘렀습니다. 윤서가 차에서 내리자 흙길 위로 먼지가 잔잔히 일었어요. 정우는 경찰서 앞에서 서류 몇 장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나흘 전입니다. CCTV엔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종이를 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본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약봉지, 마을 약국 영수증, 그리고 밤길로 향하는 CCTV 사진. 엄마가 이 시간에 어디를 갔을까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래도 누굴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울서 왔다지? 정숙 씨 딸이라더라. 그 집 사정, 옛날부터 복잡했잖아. 윤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낯선 시선들이 가슴에 작은 돌처럼 쌓였습니다.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딸이라면서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 무슨 뜻이죠? 밤마다 밖에 나와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누굴 찾는 것처럼요. 그 여자의 시선은 호기심보다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은 늘 문제였죠.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말끝에 섞인 비웃음이 공기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서는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슈퍼 옆 간판이 삐걱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서 강미선 49위 손님과 대화 중이었어요. 잘 다듬은 단발머리와 반짝이는 브로치, 세련된 인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정숙 씨 따님이시죠? 반가워요. 저 강미선이에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랑 아시는 분인가요? 이웃이자 친구였죠. 하지만 요즘엔 통 못 배웠어요. 강미선은 손을 모으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분 요즘 조금 불안정하셨어요. 혼자 말도 많이 하고. 불안정이라니요? 윤서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글쎄요, 가끔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강미선은 차분히 말하며 눈가에 가벼운 연민의 표정을 띄웠어요. 정신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 아무래도요.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딘가 낯익게 들렸어요. 마치 엄마가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강미선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집 정리하실 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정리라뇨? 빈집으로 두기엔 위험하잖아요. 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강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정훈이 골목 어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예전부터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왜요? 토지 문제요. 몇 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전봇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불빛 아래 윤서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쳐가고 있었다고 모두 말하네요. 그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윤서는 짧게 웃었어요. 그 말 엄마가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서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침묵했습니다. 골목에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대문 앞 벽에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이제 이해해. 그녀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해 누구를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현관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등을 돌렸어요.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봉투는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에 싸늘한 감촉이 스며들었어요. 밤 공기가 천천히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벽에 글씨를 비추며 흔들렸습니다. 다이어리의 비밀.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잠에서 깨어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탁자 위 봉투 옆에 어제 보지 못한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자마자 낡은 열쇠와 다이어리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낡고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가루가 묻어날 만큼 오래된 종이였어요. 첫 장에는 조심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윤서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장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9년 7월 15일. 글씨는 흔들리고 몇 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점점 무너진다. 그 아이를 지키려다 모두 잃었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서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어머니가 울던 부엌의 모습, 그날의 냄새, 젖은 천의 감촉, 떨리는 손, 그 모든 게 다시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윤서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다이어리를 넘길수록 글씨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찾아왔다. 내가 입을 열면 그 아이도 끝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서류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글을 드렸습니다. 정훈은 다이어리를 보자 잠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건 보셨군요.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훈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지키려다 모두 잃었다니 그 아이가 혹시 저인가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일을 전부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정숙 씨가 숨긴 건 당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선택이라뇨? 누구도 믿을 수 없던 시절이었죠. 정훈은 다이어리를 가만히 덮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해서 스스로를 가둬버렸죠. 그의 목소리가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늘 진실은 아이에게 전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아이가 나라면 왜 감춘 거죠? 정훈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되면 다시 상처받을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빛이 책상 위 다이어리에 내려앉았어요. 윤서는 그 빛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서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정훈은 현관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숨긴 건 죄가 아닙니다. 지키고자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당신이 곧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키고자 한 것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열고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해안가 병원, 그곳에 진실이 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해안가 병원. 그녀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자. 낮은 구름이 깔린 오후, 윤서는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길가엔 비에 젖은 갈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멀리 바다 위엔 짙은 안개가 퍼져 있었죠. 운전대 위에 올린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가보자, 끝까지.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폐병원이었습니다.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딪힐 때마다 문짝이 덜컹거렸어요. 윤서는 조심스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천천히 복도에 울렸습니다. 1층 복도 끝, 안내 표지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진료기록 보관실. 윤서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찢어진 파일들과 낡은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하나하나 들춰봤어요. 그때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1999년 입원 기록. 윤서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기록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망상 경향, 반복적 악몽, 아이에 대한 과도한 보호 욕구. 그녀는 숨을 멈췄어요.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신병 환자였다는 뜻인가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왜 이런 기록을 남긴 거죠? 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안 사람이었죠. 무슨 비밀이요? 정훈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숙, 그리고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윤서의 기억 속 아버지였지만 다른 한 남자는 전혀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친부입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정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친부에게서 당신을 지키려다 정숙 씨가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윤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후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군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자신이 병자라고 믿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요. 윤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숨기려 했던 거네요. 정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었죠. 윤서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깨진 유리 틈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어딘가 고요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자. 잠시 멈추자.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무게였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윤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낡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진실의 밤, 밤이 깊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로 번지며 잔잔히 흔들렸어요. 윤서는 요양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약한 산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흰 침대 위에는 야윈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김정숙,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어요. 윤서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등에 닿는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윤서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엔 따뜻한 숨결이 있었어요. 정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서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요. 왜 그랬는지 다요. 눈물 한 줄이 그녀의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작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저도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더 꼭 감쌌습니다. 병실안 공기가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산소기 기계음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정숙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동자에 윤서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넌 나처럼 살지 마. 윤서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다 이내 조용히 멈췄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천천히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은 어머니의 얼굴을 조심히 정돈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이불을 곱게 덮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울음 대신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어요. 엄마, 이제 쉬세요. 내가 이어서 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창문 바깥 새벽빛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흐릿한 회색, 그러나 어딘가 밝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윤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감촉이 천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이해해요. 정숙의 얼굴에 남은 미소가 마치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새벽 첫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졌습니다. 잔해 속의 편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윤서는 검은 옷차림 그대로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스카프, 머리핀,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스카프에서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렸어요. 어릴 적 학교 운동회 날 그 스카프로 땀을 닦아주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다시 저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을 천천히 뒤적이다가 한쪽 모서리에서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스카프 속에 곱게 접힌 작은 봉투였습니다. 겉면엔 희미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윤서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윤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자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 없단다. 단지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미움처럼 보였다면 미안하다. 윤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어진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믿지. 그래서 엄마는 침묵했단다. 내가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길 바라면서.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주변의 바람소리가 마치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이해받지 못하는 건 괴롭지만 사랑은 이해를 기다리는 마음이란다. 글의 끝에는 작은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는지. 그녀는 스카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스카프가 살짝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어요. 바닥에 부딪힌 스카프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안에는 윤서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내 딸, 내 전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강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스카프를 조용히 물 위에 놓았습니다. 붉은 하늘빛이 스카프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이제 됐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이어서 살아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스카프가 천천히 강물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물결이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펜던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며 눈부시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 사이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이제 정말 이해해요. 마음의 집. 1년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고향 마을의 작은 골목 끝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간판엔 따뜻한 색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의 집 윤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카페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창가에 드리워지고 나무 의자 위에는 바다 냄새가 은근히 남아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의 마을 사람들, 젊은 엄마의 모습, 그리고 어린 윤서의 미소. 그 사진들 밑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음을 다스리자. 윤서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안정되어 있었어요. 커피 향이 퍼지며 공간을 감쌌습니다. 그 향기 속엔 그리움보다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윤서의 동생 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해사한 얼굴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정착했네. 엄마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윤서는 잔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 손님 많네. 이 동네 사람들도 누나 좋아하더라. 응, 엄마 덕분이지. 사람들한테 커피보다 이야기를 주는 곳이 됐거든. 윤서가 웃자 지호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누나가 엄마 닮았네. 그 말에 윤서는 순간 멈칫했어요. 잠시 생각하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싫지 않아. 그녀의 눈동자가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깥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한쪽 테이블엔 낯선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죠.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윤서를 불렀습니다. 혹시 김정숙 씨 따님이신가요? 윤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늘 말씀하셨죠. 내 딸은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거예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드러운 웃음이 퍼졌어요. 그녀는 손님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곳에 남기고 싶어요.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게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넘어들며 따뜻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향긋한 커피 향과 섞였어요. 그 향기 속에 엄마의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지호가 카운터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디 가고 싶어?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디 안 가. 여기가 좋아. 그녀는 커피잔을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어. 해질 무렵 카페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어요. 윤서는 창가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엄마, 나 이제 이해해요. 그녀는 커피잔을 닦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줄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 잘했다, 내 딸. 윤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잦아들고 시간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